골키퍼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핸드볼 선수들의 슈팅이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. 실제로 연구 결과, 연구 참여자들은 팔을 위로 들고 있는 골키퍼에 대해서 키가 2에서 3% 정도 더 커 보인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공을 던지는 슈터의 입장에서 키가 큰 골키퍼를 상대로 공을 던질 때에는 골키퍼로부터 더 멀리 던져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핸드볼 골대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던지게 되면 골대 바깥으로 공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슈터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그곳으로 공을 던져야 하는데요. 이러한 착시의 영향을 받게 된 경우에 슈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? 실험 결과 팔을 위로 들고 있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더 먼 곳으로 공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착시 실험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에빙하우스를 이용한 착시에서는 우리의 실제 동작 시스템은 착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주어진 물리적 자극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실험에서는 착시의 영향을 받아 슈터들이 키가 더 커 보이는 골키퍼에 대해서는 더 먼 곳으로 공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운동을 수행할 때 정교한 동작의 수행을 위해서는 등 쪽 경로에 정확한 동작 능력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어떤 전략적 판단과 전략적 계획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배 쪽 경로를 통해 얻어진 지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다시 설명하면 슈터들은 골키퍼의 키가 커 보이기 때문에 더 먼 곳으로 던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고, 그렇게 수립된 전략에 따라서 동작을 수행한 결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이와 유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컵이 뒤집어져 있다면 우리는 손을 뒤집어서 컵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컵을 집어 올린 후 바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. 이런 현상을 엔드 스테이트 컴포트니스라고 부르는데요. 우리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움직임을 실행할 때 그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만약 DF가 이 상황에서 물체를 잡아야 했다라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수행했을까요? 엔드 스테이트 컴포트니스나 도구의 사용 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손을 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DF는 시각 운동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앞에 주어진 물체가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 또는 앞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.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.